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는 조만간 12살부터 15살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승인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자, 일단은 지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승인이 된 백신은 없어요. 그런데 조만간 이제 접종 연령을 만 12세까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고요? 네, 미국 현지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뉴욕타임즈가 식품의약국 FDA의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예.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파이자 백신 사용이 승인될 전망인데요. 앞서 파이자는 올해 초 해당 연령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실험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가 100%였다고 밝혔고요. 부작용도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도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다음 달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파이자 측도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난다면 국내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정리해 보면 일단은 이게 접종 자체는 가능은 하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실제 접종을 하려면 남겨진 과제들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대면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 커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독한 환자가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방역 대상의 1순위가 아니었잖아요. 예. 자연스레 백신 접종도 나이가 많거나 이들을 돌봐야 하는 인력과 의료진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요. 그래서 당장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존스홉킨스대의 제니퍼 누조 감염병 연구원은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에게 접종할지 백신 접종률이 낮아 수많은 성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도덕적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남겨진 과제일 텐데요. 자,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백신 접종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학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 백신 운동까지로 커지는 양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뉴욕타임즈가 등록금이 수만 달러에 이르는 마이애미 소재 명문 사립학교 센트너 아카데미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 학교의 수학교사는 최근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은 부모는 유해한 백신 물질을 유출한다며 부모와 껴안지 말라고 경고한 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런 지시는 백신 반대 운동을 해온 설립자로부터 나온 거였습니다. 이 설립자,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 학교에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설립자의 모습에 학생들은 집에 가서 백신이 그렇게 유해한 거냐고 부모한테 묻고 또 예. 부모들은 그걸 일일이 설명해 줘야 했고요. 예.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돼서 학교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걸 다시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네. 법안은 동률로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지만 백신과 반백신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사회와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의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신뢰와 수용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낳은 미국 대학의 어두운 모습 어떤 얘기입니까? 네,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지자 대학에 주던 보조금은 줄어들고 주머니 사정이 힘든 대학생들 휴학하는 것도 세계적 추세인데요. 예. 그래서 적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선택한 건 교수 숫자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가 조사해봤더니요. 올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수 수가 작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결국 교수 한 명이 담당하는 강의 수 대폭 늘었고요. 그렇죠. 대학교수협회장 와그너 교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졸업률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피해는 취약계층이 많이 가는 명문대가 아닌 주립대에 집중됐는데요. 주립대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이 많아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예. 인력이 줄어 교수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교수를 줄이고 담당 과목 수를 늘리는 상황인데 사실 그 효가 명확치 않습니다. 한 대학에서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아낀 돈이 25만 달러였는데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0.07%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게 열악할수록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꼼꼼히 잘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